그러니까 저는 제 돈 안 들이고 사자마자 4,175만 원이 생겼고 매달 월세 308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양도차익까지 생각을 하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자본 모텔 매입의 실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텔을 사서 만약에 수익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하겠죠. 싸게 사서 조금 비싸게 팔면 그만큼 남는 게 많을 테니까 그게 중요할 거예요. 주식으로 친다면 20만 원이 될 주식을 10만 원에 사던가 5만 원에 사게 되면 그만큼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싸게 사는 거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모텔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 일반 매매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부동산을 맞교환하는 교환 매매 방식이 있고 그리고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거나 아니면 경매에 들어간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NPL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안 내게 되면 들어가게 되는 공매 그리고 수익계약까지 하게 되면 신탁공매까지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바로 뭐냐면 경매 방식입니다. 왜냐면 경매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 분들은 생각하는 게 그냥 싸게 산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런데 경매 방식의 사실 아주 커다란 이점은 뭐냐면 대출의 용이성에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매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가 은행을 소개시켜 주던가 아니면 개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은행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다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매로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일반 대출보다 높을 뿐더러 은행에서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출받는 과정 자체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장점이 또한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자, 왜 경매에 집중을 하느냐? 바로 수익률의 압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매물을 대출을 60% 70% 받는 거하고 그 매물을 80% 90% 받는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에 당연히 80% 90% 받는 게 수익률 자체가 뭐 넘사벽급으로 이제 많을 거란 말이에요.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매로 받았던 그런 물건인데요. 보시면 인천 물건이에요. 인천 중구 중앙동 3가의 물건인데 감정은 4억 9천이 나왔고 최저가는 2억 4천까지 떨어진 금액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3차까지 왔을 때 낙찰을 받았는데 주변 상황을 한번 보시면 주변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이런 건물이거든요. 예전에 나이트가 있었던 건물이고 또 마사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마하는 곳인데 스크린으로 하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건물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여기에 있는 이제 제가 산 모텔 딱 입구만 봐도 사실 감이 오시죠. 입구만 봐도 정말 오래됐구나. 색깔도 진짜 촌스럽고 칙칙합니다.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시계하며 전등하며 이 이상한 색깔의 여기 이런 인테리어들 그리고 조명 정말 어두침침하죠. 젊은 사람들이라면 절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곳을 제가 매입을 합니다. 수익이 날 것 같았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내 자본이 절대적으로 최소 한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만 건드리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만 건드렸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집기류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딱 카운터. 첫 번째는 카운터예요. 왜냐면 카운터는 얼굴이잖아요. 카운터 입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야지 손님들이 왔을 때 이 모텔에 대한 첫인상을 좋게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카운터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도 페인트 칠, 그리고 세 번째 객실당 도배를 다 새로 했어요. 크게 따지면
딱 이렇게 세 가지만 건드렸어요. 최소한의 자본으로 세 가지만 건드려서 인테리어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이제 견적을 받은 거죠. 그 당시에 도배 견적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한 5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복도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 거죠. 도배 새로 하면서 페인트 칠을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그냥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딱히 돈을 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하얀색으로 했는데, 아까와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다르죠. 사실 여기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 위에 이 틈새 부분들 있죠. 이 틈새 부분들, 여기에도 등을 다 달았어요. 등을 달아서 조금 더 화사하게 하고, 복도에 있는 이 부분들에도 등을 사실은 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없어서 그렇지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고 봐주세요. 이 모텔을 제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제가 잔금을 1월 13일에 쳤거든요. 계약서를 보시면 1월 5일날 이미 계약을 했어요. 1월 5일날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을 280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이미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잔금 내기 전이에요. 잔금 내기 전에 보증금 1억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는 돈이 과연 얼마였을까요? 보시면 이렇게 돼요. 취득을 3억 2천 정도 했습니다. 취득세 이만큼 들었고요. 그 중에서 대출을 2억 9천 가까이 받았죠. 그러면 취득을 위해서 사실상 들어가는 돈은 4,700 정도가 돼야 되는데 보증금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 손에 있는 게 되려 5,300만 원 정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인테리어로, 여기서 인테리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복도 페인트 칠, 그 다음에 카운터 보수, 그리고 각 방마다 도배 새로 한 거 총 합치니까 89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개료 230만 원까지 합치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 이 5,300에서 이 금액을 빼면 4,175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모텔을 샀는데 되려 4,175만 원이라는 돈을 바로 벌게 된 거죠. 물론 벌었다라는 표현은 웃기지만 바로 받게 된 거죠. 제가 투입한 돈이 단 1원도 없이 4,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새로 생긴 셈이죠. 그런데 아까 전에 월세가 얼마나 그랬죠? 280만 원의 부가세 별도니까 월세는 308만 원씩 들어왔어요. 308만 원씩 들어왔으면 여기에서 월세 한 달에 308만 원씩 받으면서 모텔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수익률로 가볼게요. 이 모텔을 그러면 제가 27개월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팔 때 5억에 팔았습니다. 5억에. 그럼 5억에 팔고 나머지 잡다한 비용들을 다 뺐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1억 1,500만 원 정도 가까이의 금액이 남게 되었고, 여기다가 플러스 월세까지 있죠. 280만 원씩 27개월 부가세 뺐어요. 그러면 제가 이자가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걸 빼면 5,670만 원 정도가 이자로 소득을 올린 금액입니다. 결론은 결국 이 금액들을 다 합하면 양도차익 플러스 순월세 금액으로 제가 모텔 무자본으로 매입을 해서 2년 조금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총 1억 7,160만 원이라는 돈을 벌게 된 거죠.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나요? 우리가 연봉 1억이라고 하게 되면 한 달 실수령액이 65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650만 원씩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번 셈이 되는 거죠. 오늘은 여러 가지 모텔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경매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정말 싸게 사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경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이것도 내가 모텔을 매입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라고 선택지에다가 항상 생각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